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부터는요, 여러분들 11회 대비 노란색 표지 합격기원이라는 책 있죠? 그 책에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우리는 기출문제의 최종 분석 특강이라는 타이틀로 강의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그동안 기출됐던 문제, 1회부터 10회 동안 나왔던 문제들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능력들을 좀 배양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출문제의 최종 분석 특강 하는데요. 총 우리가 13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1강은요, 제가 1, 2, 3장 할게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정신역동 모델, 심리사회 모델 해서 약 25에서 30문제 정도 되는데요. 요거 문제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7쪽 볼게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뭐 해마다 꾸준히 2 혹은 많으면 3문제 정도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나오지만 예술성과 과학성에 대한 문제들도 제법 많이 물어보고요. 예. 자, 1번. 잘 틀리는 문제 먼저 볼게요. 예.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필요한 요건으로 맞는 것은 그랬거든요. 예. 사회적인가 체계적 이론, 전문직 문화, 윤리강령. 예.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바로 그린우드가 어때요? 사회부 하나의 직업이 전문직이 되기 위해선 이런 요소를 갖춰야 돼. 라고 말한 것들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 여기 이제 체계적인 이론, 그 다음에 전문직에 대한 권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승인, 그들만의 고유한 윤리강령,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전문직들만 공유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요 5가지는 바로 그린우드가 제시하는 전문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속하기 때문에 5번 가나다라입니다. 이번에는 177쪽 볼게요. 잘 나오는 문제죠. 사회복지 실천에서 예술적 기반이 잘 나타나는 활동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과학성과 예술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자,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설문조사했다. 과학성이죠. 2번, 개인적 정보 관리했다. 과학성이죠. 3번,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 형성. 예, 이거는 예술적 기반이죠. 감정이입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 배우셨잖아요. 예. 4번, 클라이언트의 욕구 파악을 위한 사정 도구 활용했다. 이거는 과학성이죠. 5번, 클라이언트에게 지역사회 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과학성이죠. 그래서 정답은요, 예술성 물어본 거는 3번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추가해 드린다면, 이제 과학성과 예술성 문제도 참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건 다음 중 과학성과 예술성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한다면, 상호 뭐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보완적이고 통합적이다. 과학성에만 의존하게 되면 기계적 실천을 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예술성에만 의존하면 효과가 조금 불투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쌍방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보완해야 된다. 이거 관계에 대한 것까지 좀 정리하신다면 이쪽 문제들은 무난히 풀리실 것 같아요. 자, 이제 1번 178쪽 볼게요. 다음 사례에서 사례관리자가 수행한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예, 우리가 사례관리자의 역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례관리자는 어때요? 직접적 역할도 하고 간접적 역할도 한다 그랬죠. 또 그 안에는 뭐 상담자 같은 것은 대표적인 직접적 역할이지만 뭐 우리가 중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간접적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기에 제시된 사례를 읽으시면서 사례관리자가 여러 가지 역할 모자 중에 어떤 역할들을 했고 안 했나 이걸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례관리자는 중도장애를 가진 A가 재활의 동기를 갖도록 면담을 지속하면서 생활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지지하였다 그랬어요. 면담을 했다, 상담자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지지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력자 역할을 한 거네요. 또한 사례회의를 통해 케이스 컨퍼런스 했다는 거지요. 인근 직업재활기관과 일자리지원센터에 취업 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협의하고, 바로 그러니까 뭐예요? 코디네이터, 조정자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자 역할을 했고요.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여러분 더 큰 것에 변화를 이루기 위한 인식 개선 뭐 이런 것들 캠페인 이런 거 뭐죠? 옹호자 역할을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봤더니 상담자, 조력자, 조정자, 옹호자는 볼 수 있는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중재자는 뭐죠? 클라이언트와 어떤 체계가 서로 갈등할 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찾는 역할이었죠. 근데 지금 이 내용에는 그와 같은 내용은 볼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초창기에는요, 사례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초기에 좀 나올 때는 등장 배경이나 이런 아주 진짜 기초 지식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10회 때 요 바로 전에 문제 봤더니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이 정도로 어때요? 그 내용 안에서 역동성들을 이해하고 있나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사례 관리는 여러분들이 학습이 좀 더 점차적으로 심층화돼야 되겠다라는 것도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2번 볼게요.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 기반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 기반, 어떤 학자는 이거를 프로페션, 하나의 사회복지가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되는 요소, 공통 기반 뭐죠? 지식, knowledge,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스킬. 예, 지식만 있으면 가방이잖아요. 이게 적용할 수 있는 스킬, 기술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그 직업적 윤리나 밸류, 가치는 변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론, 기술, 가치와 윤리, 가나다, 공통 기반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사회복지 기관의 위상은 뭐 우리가 공통 기반이나 전문직의 그 3요소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3번 볼게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전문적 태도 1. 개방적이고 비시판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중요하죠. 2번.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찾아 활용해 도움을 준다. 예, 강점 시각 중요하다고 했죠. 3번. 필요에 의해 미리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 예, 중요합니다. 비심판적 태도 이런 거잖아요. 4번. 적극적인 자기 노출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요. 얼핏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사회복지사가요, 자기 노출, 자기 개방을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담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자기 노출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세션의 시간은 딱 한정돼 있어요. 50분 뭐 그런데 뭐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 얘기 한 40분 했다, 30분 했다, 적극적인 자기 노출했다 그러면 어때요? 클라이언트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옮겨온 겁니까? 나 중심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노출은 적절해야 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지나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죠.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특정 종교의 클라이언트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잘했죠. 종교적 성향이나 정치적 성향 때문에 배제를 하면 그건 전문가적 태도가 아닙니다. 4번.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성은 예술성보다 중요하다? 아니죠. 아까 과학성과 예술성의 관계, 조화를 이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성보다 과학성이 중요하다 한 것은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나머지 맞는 것 볼게요. 2번.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성은 현상 지식을 포함한다. 객관적 지식, 실증적 지식. 그쵸? 3번. 사회복지 실천의 예술성은 사회복지사의 직관적 능력. 예,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직관, 예, 예술성에 들어갑니다. 4번.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성은 사회복지를 전문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그렇죠. 왜냐면 과학성 안에 누적된 이론 체계라거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들만의 고유한 독자적 이론 이런 것들. 5번. 사회복지 실천의 예술성은 전문적 관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그렇죠. 예술성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감정을 이입해라, 공감해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게 관계에 효과적으로 기능하겠지요. 자, 이번에 5번 문제 볼게요.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클라이언트에게 편견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취해야 될 윤리적 대응은, 자, 스스로 동성애자라 그랬는데 사회복지사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래요. 자, 이게 어때요?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편견이라는 부분이 있죠. 극복의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그럴 때 그게 그 편견이 대해서는 잘 안 되더라 할 때 어떤 대응이 건강하냐? 1번. 자신의 전문성을 상기시켜서 억지로 수용하는 척하면 안 되겠죠. 틀렸습니다. 2번. 동성애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은 동료 사회복지사에게 자문을 구한다. 잘했죠. 예, 그래서 바로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자신의 과거력을 돌아본다. 예, 내가 왜 편견이 있을까? 과거력을 돌아본다.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더 필요한 것은 어때요? 그것에 대한 전문적 이해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 자문을 구하는 게 더 우선이죠. 4번 자신의 편견을 그대로 편견을 갖고 개입한다. 위험하죠. 사람은요 되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대단히 강한 편견이 있거나 선입견이 있으면 그 사람의 배움이 높건 낮건 간에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예. 5번 클라이언트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한 것은 질문하여 개입한다. 클라이언트는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대상이 아니죠. 예. 그래서 가장 잘한 대응은 2번입니다. 예. 자문을 구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안 될 때에는요. 보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레퍼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에 179쪽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예술적 기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예술적 기반이요. 예, 거기 보시면 자료 분석이네요. 자료 분석 1번 과학성이죠. 대표적인 분석했다, 조사했다, 욕구 조사했다, 만족도 설문했다, 뭐 이런 것들 다 뭡니까? 과학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나머지는 예술성입니다. 창의성, 직관, 이해력, 감수성 이런 것들이죠. 예. 7번 볼게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강명령을 받던 사람이 출석률이 떨어졌다. 이를 위한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강명령은 의무상담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출석률이 떨어졌다. 그럴 때 사회복지사의 태도로 잘못된 것 1번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예,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당신의 선택과 관련된 게 아니라 당신의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의무상담이라는 걸 알려주고 의무수강명령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2번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예, 어때요? 그 사람의 힘든 감정을 지지는 해줘요. 그쵸? 그러나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저도 강제 수강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수용 이꼴 동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태도는 3번입니다. 그러나 2번 같이 힘든 감정을 어때요? 공감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것이 너무 심해지고 무책임할 때는 법적 제재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예. 자, 4번. 지금 이 기회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하십시오. 예. 이것을 어때요? 힘들지만 좋은 기회로 반복되지 않도록 합시다. 잘했죠. 5번. 사법적 처벌을 받는 대신 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예, 바로 1번과 같은 맥락이죠. 내담자가 너무 비자발적이고 너무 이것에 대해 무책임할 때에는 이거에 대해서 어때요? 신중하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지만 이런 어때요? 상대한테 알려주고 책임에 대한 인식을 부각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죠. 예, 그래서 정답은 잘못된 태도는 3번입니다. 예, 우리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수용하라 그랬는데요. 수용이 걸 허용이 아니고요. 수용이 걸 동의는 아니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성 자체는 어떤 행위를 했더라도 존엄성 자체는 변함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것 혹은 그 책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 8번.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가번. 자기 자신을 객관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예, 중요합니다. 자기인식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인식이 안 되면 나를 어때요? 객관적 도구, 좋은 도구로 쓸 수가 없어요. 역전이 막 올라가죠. 막 심판적 태도 막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인식이 중요하죠. 나번.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문가 어때요? 중심이 있고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기인식 중요하죠. 답은 실천 과정에 관련된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자, 라번. 클라이언트에게 해가 될 만한 사고 및 행동 방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자기인식이 없으면 어때요? 역전이 같은 거 막 일어나면 클라이언트에게 어때요? 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인식이 중요한 이유 이 네 가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받으신 프로세스 안에 우리가 자기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어떤 코스들을 밟으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런 시간을 위한 투자를 해야 돼요. 1급을 넘어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히스토리를 겪어왔고 어떤 상황에서 역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9번. 다음 사례의 사회복지사에게 슈퍼바이저가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보기 볼게요.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이 센터를 이용하는 한 아동이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아동센터가 지역사회의 지지 기반을 잃을까봐 관계기관에 신고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자,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금 알게 되었는데 신고하기를 주저하고 있죠. 이때 가장 적절한 것, 슈퍼바이저가 1번 아동학대 기관에 신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